반갑습니다. 홍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4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바로 백제의 중군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민항군주로 꼽히는 그 유명한 무령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무령왕의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백제의 조도 한성이 함락당하고 백제의 계룡왕은 서울 아차산 밑에서 고구려라는 데에 잡혀서 목이 베이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백제는 한강 유역 전체를 상실하게 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계룡왕이 퇴지했던 문주왕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충남 공주죠. 웅진에다가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웅진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제가 이 위기를 극복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왕이 죽었죠. 수도는 뺏겼죠. 한강교 전체도 상실이 되면서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백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국책을 펼칩니다. 이웃나라 신라와 나제 동맹을 결성하면서 고구려에 맞섰지만 모든 게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왕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귀족권은 강화되면서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문주왕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살해당하는 큰 비극을 겪게 되고 이 문주왕의 어린 아들 상근왕이 왕이 됐는데 이 상근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동성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동성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왕권도 강화시키고 또 정치를 안정화시켰죠. 하지만 이 동성왕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하면서 백제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이 무령왕은 이름도 약간 헷갈리죠. 발음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무령왕이냐 문영왕이냐 헷갈리는데 정확한 국어식 표기는 무령왕이 맞습니다. 무령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무령왕에 대한 재밌는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 삼국사기는 아무래도 김부식이 지었다 보니까 신라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나 백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 이 김부식이 무령왕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만큼 무령왕은 김부식이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백제의 최고의 성군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서두에 보면 이 무령왕의 외모에 대한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키가 8척이고 눈과 눈썹이 그림과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키가 8척이면 뭐 요즘 단위로 한 사람이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192m 정도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신인 거죠. 그리고 눈과 눈썹이 그림과 같았다. 이걸 한자로 이제 미목 여화라고 하거든요. 정말 최고의 극찬인 것이죠. 보통 이 왕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는 게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김부식이 미목 여화라고 할 정도로 무령왕의 외모는 당대 최고의 절세 미남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마큼 잘생겼으면 미목 여화라는 표현까지 김부식이 썼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령왕의 외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소한 어지는 남아있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상상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큼 잘생겼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항군주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무령왕이 잘생기기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덕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성장시키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나라의 곳간이 가득 차게 되겠죠.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군사를 이번에는 강화시켜요. 그리고 이 군사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백제를 다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왕이 바로 무령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은 지방에다가 22담론을 설치하고 왕조를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전쟁을 잘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 아니라 외교를 잘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무령왕은 외교도 잘했던 왕입니다.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 남쪽 그 다음에 외라 연합해서 활발한 외교 활동도 펼쳤고 또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서 백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왕이 바로 이 무령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제 얘기하니 501년에서 523년까지인데 무령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국에 보낸 국서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누파구려 갱위 강국이다. 무슨 말이냐면 누파구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해서 갱위 강국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 정말 무령왕의 자부심에 발로고 호쾌한 선언이죠. 이제 이 백제가 다시 고구려를 격파하고 강국이 됐다는 정말 멋진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무령왕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구하고 백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백제의 중문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무령왕이 아들도 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 유명한 성왕이 되겠습니다. 이 성왕은 아빠 이상으로 똑똑한
백제 최고의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래서 이 성왕이 나중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백제의 부흥기를 다시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왕의 부흥기는 바로 아버지 무령왕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령왕의 계보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의 계보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동서왕 또는 모대왕이라거든요. 동서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서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참수당했던 계령왕의 동생 곤지가 일본에 건너가서 낳았던 아들이 무령왕이라는 전혀 상반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을 한 방에 정해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고고학계 최대의 발굴이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대 사기를 확 뒤집었던 혁명적인 사건 바로 무령왕릉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무령왕릉의 발굴로 이 무령왕 계보의 수수께끼가 한 번에 단반에 정리돼 버리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무령왕과 백제의 많은 비밀들을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령왕의 발굴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지금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무덥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사 전문강사 강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